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내 친구랑 같이 수업을 들으려고 교양 수업을 맞춰서 신청했는데 거기 조별 과제가 있었어요. 남자가 부족해 조당 한 명꼴로 배정하다 보니 친구랑 나랑 다른 조가 됐는데 조는 갈렸어도 주제가 같으니 서로 정보 공유를 자주 했었는데 과제 공유가 어느 순간 뒷담화 공유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그나마 조장이 아니었는데 친구는 조장까지 돼서 이중고였죠. 우리 조 조장은 3학년 여자였는데 과제량을 인원수대로 6등분해서 그중 3.5를 혼자서 다 해냈어요. 나머지 2.5는 내가 했고, 그리고 친구는 혼자서 4.5 정도 한 것 같아요. 1 정도는 내가 도와주고. 우리 조장은 과외 알바 하면서도 알바 끝나고 9시에 학교로 다시 와서 자정 넘어서 광역버스 막차 타고 집에 갈 정도로 책임감이 있었고, 나랑 둘이서 고생해서 발표를 성공리에 끝마쳤죠. 근데 그 친구는 혼자서 죽어라 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둥바둥 하다가 미쳤는지 어느 순간 히히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두고 봐라, 우리 조 이제 주옥됐다. 하고 웃으면서 과제 준비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발표 2주 전에 알게 됐죠. 드디어 발표 날 수업 시간 다 되도록 친구가 안 오는데 조원들 새파래져서 전화하는데 전화기 꺼져 있었죠.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이 출석 부를 때 의모돌 내가 손들고 대답했어요. 예비군 훈련 갔는데요? 진짜 예비군 훈련 갔죠. 경상, 공대 그날 가고 인문 예체능 다음 날이라 나는 다음 날이었고 해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쪽 보고 있었는데 다 멘탈 붕괴됐어요. 아까 쓴 대로 우리 조는 발표를 잘 끝냈고 내 친구 조가 발표할 시간 교수님은 남은 사람들끼리 해보라고 자료 공유 안 했냐고 하는데 있을 리가 없지. 그 조 애들이 필사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료가 없는 건 아닌데 모여서 정리된 자료가 아니라 산발적이에요. 우리 각자 파트는 잘 알지만 취업하는 건 조장의 목이라 우리는 그것을 모아서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등등 말하고 있는데 내가 손들고 교수님, 호돌이가 그거 PPT로 정리해서 조원 카페에 올려놨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럼 그 조는 맨 마지막 순서로 빼줄 테니 자기 조사한 부분 돌려가면서 발표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때 걔네 얼굴을 친구가 못 본 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도 만나서 술 먹으면 내 얼굴 일그러뜨려서 그 표정 흉내내서 보여줘요. 되는 대로 던진 말이었는데 작살로 돌아와서 말 거는 여학생도 멘붕. 카페 들어가서 자료 다운받는데 그 화면을 빔 프로젝트로 모두가 보고 있는데 친구가 자료 올린 글 제목이 제발 부탁입니다 였어요. 클릭해보니까 내용이 제발 부탁입니다. 최소한 이걸 수업 전에 읽고 들어와 주세요. 분명 저 아닌 다른 분들에게도 교수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그것도 힘드시면 출력이라도 해서 가져와 주세요. 12장밖에 안 됩니다. 라고 글자 크기 거의 48 정도로 키우고 굵게 하고 색깔 빨갛게 해서 가독성 최상급으로 해서 올려놓더라고요. 자료 다운받으려던 조원 얼굴 빨개지고 하는데 교수님 한마디 읽은 사람 수가 1이네요. 조원들 한 명도 안 읽은 거죠. 교수님 더 볼 거 없다면서 그날 수업 그냥 거기서 끝내고 그 조 애들이 막 교수님한테 붙어서 다음 주에 기회 한 번만 달라고 막 애걸하는데 교수님 볼 거 없다고 냉정하게 내치고 나가버리셨어요. 내 친구는 그 다음 주에 발표 쩔게하고 A 맞고 조별 과제인데 혼자서 했다고 10점 마이너스 한다고 하셨는데 A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신 듯 하네요. 호돌이의 사이다툰. 동생 성격이 많이 예민한 편이었는데 엄마가 쇼핑을 마치고 더워서 베라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해서 동생도 나도 좋아 라고 하고 아이스크림 고르고 계산을 엄마가 하는데 엄마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들도 쓰려고 동전 꺼내서 잠깐 세고 있었어. 근데 알바 표정이 되게 이 아줌마 동전을 세고 앉았네 귀찮 이런 표정이었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지만 알바 표정이 웃는 표정은 아니었어. 정색이었거든. 알바 입장에선 손님이 돈을 세고 앉아있는 게 답답하긴 했겠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무튼 엄마한테 내가 계산할까? 하다가 엄마가 됐다고 알바한테 돈을 주고 홈플러스 포인트 카드 같은 거 있잖아. 빨간색 카드. 그거 내미니까 알바가 이건 적용이 안 된다고 했나? 아무튼 이 카드 말고 다른 걸로 해야 한다고 했어.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알바가 네 안 된다고요. 이건 아예 안 되는 건데요? 이러는 거야. 표정 되게 기분 나쁘게. 엄마는 민망해서 그냥 웃고 있고 나도 화나서 뭐라 하려다가 괜히 일 커지면 엄마가 곤란해질까봐 참았거든. 근데 알바가 현금 영수증 카드로 찍고 카드 떨구는 척 엄마한테 카드를 던진 거야. 내가 봤을 땐 진짜 놓친 척하면서 던진 거였어. 손 모양을 내가 어떻게 캐치했거든. 뒤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그거 보다가 화가 났는지 나 밀고 끼어들어서 여기 직원들은 손님한테 물건 막 던져요? 난 보고
아, 얘가 욱했다 생각해서 말렸는데, 아, 넌 입 다물고 아이스크림이나 퍼먹고 있어. 내가 오빠면 뭐하냐? 일단 지급받고. 아무튼 엄마도 왜 그래 딸. 동생이 엄마한테 엄마 잠깐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라고 해서 내가 일단 엄마 옆으로 갔어. 동생은 그러자마자 바로 알바한테 따졌어. 알바라도 그쪽은 여기 직원 아니에요? 우린 손님이에요. 손님이 아무리 모르고 못 알아들어도 그쪽이 무시하는 투로 대하는 게 예의예요? 여기 대체 교육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쪽 돈 벌게 해주는 게 우리예요. 서비스직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알바든 정직원이든 일할 땐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댁은 물론이고 이 가게가 피해보는 거 알긴 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 댁 얼굴에 던져도 할 말 없는 거 아냐고요. 에? 아니면 내가 한번 인터넷에 떠도는 갑질 한번 해줘요? 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해줘요? 내 동생이 나이는 어려도 일찍부터 서비스 직종에 취업해서 이미 한 직장의 관리자거든. 그래서 가게에서 직원들이 예의 없게 구는 거 되게 싫어해. 어쨌든 알바가 쟨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표정으로 보길래 동생이 아 여기 관리자 나와봐요. 홈플 관리자든 베라 관리자든 아무나 나오라고요. 직원이 못 알아먹으니까 관리자한테 갈 거니까. 그러니까 좀 짠 많아 보이는 직원이 후다닥 나와서 일단 다짜고짜 죄송하다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알바는 죄송하다고 소리 안 하고 버티더라. 아무튼 동생이 당신이 여기 관리자예요? 아니면 얘기할 생각 없어요. 당장 부르세요. 한 몇 분 뒤에 베라 점장 같은 사람이 겁나 달려오더라고. 그 사이에 엄마는 안절부절하는데 내가 엄마 말렸어. 솔직히 내가 나쁜 건진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행동했는데 내 동생 같은 진상 하나 둬야겠다 싶어서. 동생이 점장 같은 사람한테 상황 설명하고 여기 대체 교육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한 직장의 관리자지만 아무리 일개 알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잘라요. 손님 응대가 이 가게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뻔히 알면서 알바가 손님을 무시하고 그러나요? 원래 세다고는 생각했지만 진짜 잘 따지더라. 동생이라지만 나도 좀 무서워질 정도였어. 그렇게 계속 말해도 계속 알바가 반성의 기미가 없자 잘리게 하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고개 푹 숙이고 사과하더라. 엄마에게 잘못한 거 사과하더라. 그러고는 계속 죄송하다는 점장님이랑 다른 직원한테 당신들이 미안할 건 아니에요. 이번에 호되게 당했으니까 안 하겠죠. 수고하세요. 호돌이의 사이다 툰. 같이 진급한 여자 차장이 있었어요. 여자 차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창업 멤버로 고졸로 입사해서 말단 격리부터 시작하여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가며 이사님의 충실한 오른팔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정치에 능하고 처세술이 좋아 회사 내외적으로 평판이 좋았으나 너무 성격이 드세고 한번 찍히면 뼈도 못 추린다고 평가받았어요. 실제로 여자 차장한테 찍혀서 퇴사한 남자 직원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20명 남짓한 회사에서 넘버 3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죠. 같이 차장으로 진급을 하고 나이도 동갑이었던지라 사석에서 친구인 듯 동료인 듯 상사인 듯 이렇게 지냈었는데 처음에 제가 과장일 땐 도움을 참 많이 받았죠. 근데 같이 차장으로 진급을 하니 여자 차장은 그게 못마땅한지 그때부터 사사건건 간섭과 방해를 일삼았어요. 실제로 새해가 되면서 연봉 책정을 하는데 여자 차장이 이사님에게 이 차장은 매년 진급해서 급여가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이번엔 동결시켜야 할 것 같네요 라고 해서 남들 연봉 오를 때 동결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칼날을 갈고 있었죠. 그러다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매출 10억짜리 공사건이라 여자 차장과 제가 반으로 나눠서 5억씩 진행하기로 했었어요. 각자의 루트로 소재 견적, 가공 견적, 일정 조율을 하는데 먼저 마무리가 된 여자 차장이 견적을 저에게 넘겨주며 제 건이랑 취합해서 보고서 작성하라고 넘겨줬어요. 그냥 제 것과 여자 차장 거랑 취합만 해서 보고하면 되는데 왠지 느낌이 쎄한 게 여자 차장의 견적을 검토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일단 표준가로 계산해보니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비싼 집행가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사님한테 어떻게든 마음에 들려고 하청업체들 질질 볶아서 표준가의 5% 이상 내고가 들어가야 정상인데. 더군다나 금액도 큰 공사라 턴키로 던지면 더 다운될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교묘하게 제 견적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동일한 소재, 동일한 아이템의 경우 하청업체의 온갖 아양을 다 떨어가며 최저가로 견적을 받아내고 다른 아이템의 경우 조금 루즈하게 견적을 받았죠. 가공 일정에 대해서도 제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공업체를 동원해서 소재 투입 즉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 대개 2달 정도 걸리는 일정을 한 달로 줄여버렸어요.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가고 이사님이 짱구가 아닌 이상 같은 공사건을 둘로 나눴어도 모를 수가 없었죠. 이사님의 특별 지시사항이 개인 휴대폰으로 내려왔어요. 여자 차장에게 얘기하지 말고 저보고 따로 여자 차장 견적건을 견적을 받아보라 하더라고요.
아이템만 몇 개 섞어서 똑같은 공사건인지 알 수 없게 하여 동일 업체 다른 담당자에게 견적을 냈어요. 정확하게 5% 정도 견적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제 담당자에게 넌지시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동일 견적을 다른 담당자에게 받았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회사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 있나요? 물었더니 헐, 여자 차장이 받은 견적의 담당자와 그 위에 부장, 여자 차장 이렇게 3명이서 주기적으로 작당을 해서 리베이트를 챙겼던 거예요. 이걸 보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대놓고 전쟁이라고 선언하는 것밖에 안 돼서 스리슬쩍 소문만 흘렸어요. 우리 회사나 그 하청 직원이 아닌 가공업체 쪽에. 어떤 사람은 백마진도 먹고 그런다는데 참 능력이 좋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죠? 라며 조금씩 내용을 바꿔가며 여러 업체에 소문을 려 일주일 만에 이사님 귀에 추측성 소문이 들어갔어요. 결국 여자 차장은 제대로 찍히고 그 이후 가오 세울 만한 커다란 공사건은 저와 천사 같은 부장님 둘이 콤비로 진행하며 승승장구하고 여자 차장은 잔잔한 공사들만 아래 과장 대리급들과 굴러가며 진행했어요. 속 시원하죠? 호돌이의 사이다 툰. 오랜만에 콜택시를 불러서 출근했는데 인상 좋고 연배가 있으신 기사님이 오셨더라.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사님께서 진상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기사님이 한 아줌마를 태우고 가서 목적지 부근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차들이 길가에 쭉 불법 주차가 돼 있어서 마땅히 세울 곳이 없었다고 해. 그래서 불법 주차 차들을 지나서 원래 세워달라고 한 곳보다 조금 지나서 세웠는데 요금은 3,000원이었는데 조금 지나가는 바람에 3,100원이 되었다고 해. 그래서 기사님이 아이고 조금 지나쳐서 100원 올라갔네요. 죄송하네요. 3,000원만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아저씨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했다네. 기사님 어이없고 화나서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미터기 조작했잖아요. 인생 똑바로 살라고요. 기사님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아줌마랑 싸우기 시작했대. 미터기 조작한 적도 없고 100원 더 나와서 그거 안 받겠다고 한 게 무슨 죄냐고 따지셨는데 아줌마는 그동안 3,000원 넘게 나왔던 적이 없으니 미터기 조작이라고 박박 우기더라. 기사님은 자기 딸뻘 되는 여자한테 인생 똑바로 살라는 소리 듣고 그게 무척 화가 나셨다고 해. 기사님이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상황을 듣더니 기사님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대. 아줌마는 그래도 자기는 잘못 없다고 미터기 조작한 거 맞다고 기사님이 영업방해랑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며 파출소로 이동했는데 아줌마는 경찰차 타고 가는 동안 남편을 소환했어. 가서 보니 아줌마는 33살로 기사님 딸보다도 한참 어렸다고 해. 남편이 와서 경찰에게 상황을 듣고는 아줌마한테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해서 남편이 기사님에게 사과했어. 아줌마가 인정을 못하고 내 편 안 들고 저 아저씨 편 드냐고 날뛰면서 친정아버지까지 소환해서 친정아버지 오셔서 설명 듣고 아줌마한테 버럭버럭 화내면서 네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년이냐며 어떻게 어르신한테 그따위 말을 하냐고.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기사님께 계속 사죄했대. 남편과 친정아버지 둘 다 아줌마 잘못이라고 하니 아줌마가 살짝 당황했어. 기사님은 계속 파출소 안팎을 오가며 담배로 화를 사귀고 계셨다고 해. 경찰들은 합의하라고 하는데 아줌마가 죽어도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날뛰어서 기사님은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셨어. 그때 남편이 무릎 꿇어서 기사님이 놀라서 얼른 일으켜 세우고 그걸 보고 아줌마가 급 낯빛이 변했다고 해. 그러더니 아줌마가 잘못했다고 하기 시작했다고 해. 마지막에는 자기가 경솔했다며 울었다고 하네. 남편이랑 친정아버지가 현금 탈탈 털어서 20만원 만들어서 기사님 드리면서 오늘 일하지 마시고 쉬시라고 죄송하다고 했대. 그렇게 아줌마는 남편과 친정아버지한테 욕 얻어먹으며 가고 기사님은 파출소에 바카스 한 박스 싸드리고 하루 쉬셨다고 하셔. 그나마 남편이랑 친정아버지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아줌마는 진짜 노답. 몇십 미터 거리를 더 갔으니 당연히 돈이 올라가는 건데 그걸 미터기 조작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는 뭐야 대체. 호돌이의 사이다 툰.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동기들끼리 만든 단톡방에 5명이 있어. 근데 전부 다 친하진 않고 절친의 절친 이런 식으로 얽혀 있었어. 특히 그중 한 명은 우리 5명 중에 한 명이랑만 엄청 친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친해지게 된 그런 거? 근데 걔가 좀 예전부터 너무 오지랖에 질투에 사람을 귀찮게 하는 애라 나는 지금까지 약 7년간 거의 얘기를 잘 안 했어. 얘를 오지라고 할게. 그리고 그 5명 중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한테 연애사나 이런 걸 얘기한 적 없다가 지난번 서울시청 퀴어 퍼레이드에서 찍은 사진을 딱 올리면서 커밍아웃한 친구가 있었어. 얘가 야자수 패턴으로 폰 배경 해놨으니까 야자라고 부를게.
일단 야자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친구였어. 키 170 초반의 늘씬한 몸매, 단순히 예쁘다 하는 얼굴이 아니라 전지현 플러스 크리스탈 느낌? 아름답다, 오 포스 하는? 학벌도 엄청나고 집안도 넉넉한 편인데 얘가 성격은 완전 상남자의 껄껄거리며 웃는 타입이라 남녀노소 딱히 적 없고 좀 여러 인맥도 넓은 엄청난 친구였어. 근데 남자친구는 전혀 사귀질 않아서 눈이 엄청 높은가 했더니 그간 여친 사귄다고 바빴다고 쿨하게 말했어. 우리 중에 오지 빼고 다 얘랑 엄청나게 친했어. 오지도 꽤 공부는 한 친구라 중경외시권 대학을 갔고 2년 전 쌍수를 한 이후 나름대로 상승세를 타며 지금 공기업에서 일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중이야. 근데 커밍아웃한 이후 친구들끼리 한번 분위기 좋은 바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오지도 그 자리에 끼게 되었어. 근데 뜬금없이 오지가 야자한테 세상에 잘난 남자 널리고 널렸어 얘. 난 곧 상견례하게 될 것 같은데 너 그러다 나이 들면 늙고 능력 없는 놈들만 꼬인다? 네가 만난 여자애들 뭐 별거 아니더만. 여친 있으면 어때? 딴 남자 만나는 거 아니니까 남자친구도 사귀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아는 오빠 중에 너 마음에 든다는 오빠 있었는데 소개시켜줄게. 그 오빠 되게 귀엽다녀 하는 말에 야자 표정 싹 굳었는데도 오지는 입을 멈추지 않더라고. 옆에서 애들이 말렸는데도 꾸역꾸역 다 말하더라. 야 지금이니까 남자들이 너한테 매달리는 거야. 얼른 한 놈 꼬셔. 까놓고 말해서 경제적이나 사회적 능력은 남자들이 더 높은 애들 한참 많은데 네 시간 낭비지. 남들이 인정해주지도 않는 연애에 시간 낭비. 그때 딱 야자가 말 끊고 바로 여친한테 전화했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미안한데 혹시 여기로 여친 불러도 괜찮아? 모두 허락하자. 자기야 바빠? 혹시 지금 여기 어딘데 이쪽으로 잠깐 올 수 있겠어? 그러고 전화 끊기고 난 다음에 오지한테 네가 전부터 오지랖 넓게 굴고 나랑 애들한테 자격지심 느껴서 난리치는 거 불쌍해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는데 내 여친 불렀으니까 그 앞에서 직접 네가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사람 운운하고 네 남친 자랑해보길 바래. 오지 완전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다가 일어서려는 거 야자가 맞고 한 2-30분 뒤인가? 드디어 야자 여친분이 나타났어. 근데 웬걸? 야자랑 비슷한 키에 모델 포스 넘치는 여자가 스키니진 완벽하게 소화하며 걸어 들어온 거야. 서로 인사하고 야자가 오지한테 눈짓했어. 오지는 당사자 외모가 생각보다 출중해서 약간 기에 눌리는가 싶더니 다다다다 싸대더라. 친구라서 솔직히 여자가 여자 만나봤자 뭐 사회적 인식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 능력 있는 남자 널리고 널렸는데 차라리 걔들 만나라고 했어요. 그쪽이 뭔 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에 야자 여친분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건 굳이 친구분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저는 국적도 외국으로 돼 있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외에서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 포기할 마음은 없는데? 하고는 여기서 얘기 그만하고 다른 데로 자리 옮겨서 한 잔 더 하자 하셔서 와인 더 마시고 각자 헤어졌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그룹의 상속녀였던 거야.